예,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입니다. 저는 공평가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혹시 불안빈 한불균 요즘 많이 썼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불안빈 한불균. 송나라 육상산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 민은 불안빈이요 한불균이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반한다, 이런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가끔 인용해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가세와 관련해서 저는 PPT 좀 띄워주실래요? 등록 임대사업자하고 3주택자하고 이렇게 세금을 비교를 해보니까 어쨌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고 3주택자가 집을 매각을 했을 때 한 채는 1억 7,100만 원, 또 다른 한 채는 1억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임대사업자는 이 종부세 구분의 초과분 43,524원 정도 이렇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170만 원, 3주택 소유자가 한 채를 빼고 두 채를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3억 2,952만 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불공정한, 불공평한 가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보완하기는 했는데 이미 다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은 외의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가세 불공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식하고 계신지 예. 좀 말씀. 네, 의원님,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과세 혜택, 세금 혜택을 준 이유는 또 나름대로 임대에 관련돼서 좀 확충하려는 정책 목적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준 그런 목적 때문에 비록 3주택자하고 지금 의원님 표해 보시는 것처럼 비교해 볼 때 과세 수준이 크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주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거하고 또 그것이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임대 주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그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개선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정부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이제 임대주택 활성화는 국민의 주거권 확보하기 위해서 네, 한 정책인데, 정책 지지하고는 좀 다르게 작동이 돼서 국민들께서 많이 섭섭해하시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또 임대사업 소득하고 임금 근로소득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강남에 예를 들어 20억 전세 거주하면서 엄마 아파트 5채를 임대한 임대주택 사업자하고 이분들이 이제 월 한 채 150만 원 정도 했을 때 연 임대소득은 9천만 원 정도 되고, 또 9천만 원 연봉 임금 근로자하고 세금을 또 비교해 보니까 이게 임대소득세는 325만 원, 근로소득세는 1,224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해서 이 점도 또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점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표에 나타난 것처럼 또 상당 부분은 등록 임대 사업자라는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양상이 됐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과도한 부분은 좀 조정하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표만 본다면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평과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급 생활자들, 그래서 우리만 봉이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세 번째는 제조업 사업자하고 주택임대사업자하고 세금 비교를 해보는데요. 현금 10억을 가지고 80% 대출을 일으켜서 한 40제곱미터 이하 18채 취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하고 그래서 한 60억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택 임대 사업자하고 한 60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대지와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한 10년 후에 매각을 하는 걸 우리가 쭉 이렇게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주택 임대 사업자는 전체 세금이 소득세가 6,690만 원이고 이 제조업을 했던 사람은 23억 6,995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고용 창출을 하고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과도한 혜택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 조세 불공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항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점도 정말 꼭 좀 그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조업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 세금 비교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저도 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원이 돼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세가 다 면제된 제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큰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좀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폭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발사 부동산 대책에서 이 부분이 보완되긴 했지만 기임대 등록 사업자에게는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또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 이 앞으로 추가 대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세세하게 좀 봐서 네. 앞으로 이 공평과세를 통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우리 기획재정부 또 세제실에 좀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공평과세는 또 우리 그 세정당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좀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